10억 들고 미국 떠난 은퇴 이민. 왜 노후는 통장 5천 원으로 끝났을까? 은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마음이 참 복잡해집니다. 한쪽에는 이제는 일에서 벗어나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가 있고, 다른 쪽에는 앞으로 수입은 없고 지출만 계속되는데 괜찮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죠. 요즘은 TV 프로그램이나 신문 기사에서도 은퇴 후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 이야기를 많이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기사에서 본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10억 들고 미국 떠난 은퇴 이민. 왜 노후는 통장 5천 원으로 끝났을까? 처음엔 10억이면 그래도 꽤 넉넉하지 않나 싶었는데 막상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르더라고요. 물가 차이, 예상치 못한 의료비, 생활 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 돈이 순식간에 줄어든 겁니다. 사실 꼭 미국 이민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은퇴 이후 삶을 계획 없이 맞이하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은퇴 준비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막상 은퇴 후엔 어떤 위험 요인들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3가지 사례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도록 구어체로 말씀드릴게요. 사례 1. 예상보다 무서운 생활비 인플레이션. 한국에서 살 때는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쓰던 분이 계셨어요. 직장 다닐 땐 월급이 나오니 크게 부담을 못 느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일단 수입이 없고 국민연금은 매달 1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오는데 그걸로는 생활이 빠듯한 거예요. 특히 물가가 문제였습니다. 2020년대 들어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장 보러 갈 때마다 체감이 달라지더랍니다. 은퇴 직전 계산했던 우린 5억이면 충분하겠다는 계획이 불과 몇 년 만에 흔들린 거죠. 결국 이분은 생활비를 줄이려고 외식은 거의 끊고 난방비 아끼려고 겨울에도 전기장판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은퇴 전에 우리 생활비는 대략 이 정도야라고 계산했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탓이죠. 교훈은 간단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는 지금 기준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최소 2030% 이상 여유 있게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례 2. 가장 큰 복병 의료비. 또 한 분은 평생 건강을 자신하던 분이었어요. 나는 술, 담배도 안 하고 운동도 꾸준히 했으니 큰 병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은퇴자금 계획을 세울 때 의료비 항목은 거의 비워두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70대 초반에 갑자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어도 본인 부담금이 수백만 원이었고 수술 후 재활치료까지 하니 1,000만 원 가까이 지출이 나갔죠. 게다가 이후에도 혈압당뇨 관리 비용이 꾸준히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평생 아낀 돈이 병원비로 이렇게 줄줄 새어나갈 줄은 몰랐어. 이분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은퇴자금 계획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의료비인데 정작 사람들은 이걸 과소평가한다는 겁니다.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이 있다 해도 100% 커버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노후 3대 리스크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입니다. 이 부분을 따로 떼어 예비비처럼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하루아침에 통장이 바닥나 버릴 수 있습니다. 사례 3. 은퇴 후 일상에 대한 착각.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례는 조금 다른 각도예요. 어떤 부부가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가 전원주택을 짓고 살겠다고 큰 결심을 했습니다. 도시에선 아파트를 팔고 전원주택을 짓는데 상당한 비용을 썼죠. 처음 12년은 이제야 꿈꾸던 전원생활이구나 하면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 문화시설, 친구들 모든 게 멀리 있다 보니 삶이 점점 단조롭고 불편해진 거예요. 결국 자녀들에게 의지하게 되고 집을 다시 팔아 도시로 돌아가려 했지만 전원주택은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시세 차익은커녕 원래 가격보다 훨씬 낮게 매도해야 했죠.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린 은퇴 후 삶의 방식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단순히 로망에 따라 결정했어. 돈은 돈대로 잃고 생활은 생활대로 불편해졌지.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은퇴 후엔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생활을 원하는지,
그것이 현실적으로 유지 가능한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은퇴 준비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결국 공통점은 준비 부족입니다. 돈은 있어도 계획이 없으면 무너지고 계획이 있어도 변수에 대비하지 않으면 흔들리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활비는 보수적으로 계산하기. 지금 쓰는 돈 기준이 아니라 물가가 최소 2030% 오른 상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별도로 예비비 확보하기. 정기적 건강검진과 더불어 최소 수천만 원은 의료비 전용으로 따로 떼놓는 게 안전합니다. 주거와 생활 방식을 현실적으로 점검하기. 전원주택, 해외 이민, 귀촌 등은 로망이 아니라 철저히 생활 편의성과 비용 구조를 따져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현금 흐름을 만들 방법 찾기. 단순히 모아둔 돈을 까먹는 구조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꾸준히 현금이 들어올 구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파트타임 일, 임대 수익, 금융상품 등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죠. 마무리하며 은퇴라는 건 사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퇴직과 은퇴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실수를 합니다. 직장에선 나왔지만 앞으로 20년, 길게는 30년의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살지, 어떤 리스크를 대비해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10억을 들고 시작해도 통장에 5천원만 남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의 본질은 돈만이 아닙니다. 돈, 건강, 생활 방식 이 세 가지를 함께 설계해야 진짜 안정된 노후가 보장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계획 없는 은퇴는 없다는 겁니다.